것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때가 정신적 또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서울시 망원동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낮잠을 잔다. 오전 내내 뛰어놀던 아이들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든다. 조용히 자고 있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윤희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칠다. 4살 윤희는 항상 코를 곤다. 같은 반 친구 다우미. 입을 벌린 채 잠을 자는 다우미도 코를 곤다. 사랑아, 일어나자. 2시간의 낮잠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깨운다. 깊은 잠에 빠졌던 아이들은 칭얼거리지도 않고 잘 일어난다.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음악 시간. 열심히 노래하고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 그러나 조금 전 낮잠 시간에 코를 골던 다우미는 연신 하품만 한다. 감기는 눈을 손으로 비벼보기도 하지만 쏟아지는 졸음을 참을 수 없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시간. 코를 골던 또 다른 아이인 윤희는 식욕이 없어 보인다. 멍하니 친구들을 바라보거나 연신 하품이다. 다른 아이들은 맛있게 먹는데도 윤희는 전혀 먹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윤희는 오늘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 간식을 먹는다. 윤희와 다우미의 이런 행동들이 코골이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제 어린이들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성인과 달리 어린이들은 문제가 있어서 잘 표현을 안 하고 또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육이나 성장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학습 장애가 오고 열심히 해도 학교 성적이 나쁘고 또 행동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행동이 느려지고 집중도 잘 못하고 또 성격의 변화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 짜증내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대들기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해서 그 어린이들의 수면무호흡증은 관찰이 되는 경우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코골이가 심한 하은이. 5살 아이의 코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크게 코를 곤다. 힘겨운 호흡으로 자고 있는 하은이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우리가 이제 안방에서 자고 이제 애기는 애기 방에서 자면 방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다가 심하게 골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친정 집에 가서 애를 재우면 엄마가 옆에서 보면은 얘가 진짜 딱해서 못 볼 정도로 자고 그래서 얘 좀 어떻게 좀 해주라고 불쌍해 죽겠다고. 다음 날 아침 하은이는 충분히 자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피곤한 모습이다. 누워있으려고만 하는 것이 영 기운이 없어 보인다. 며칠 동안 못 쉬는다. 야, 이거 봐라. 하라마. 몸이 피곤해서인지 요즘 들어 짜증도 부쩍 늘었다. 결국 하은이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은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코를 고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은이는 편도선이 많이 비대하고 아데노이드가 많이 커서 코 뒤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가장 좁은 부분은 거의 공간이 없고요. 가장 넓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약 한 4.7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쉴 때 가장 좁은 부분을 통과하기도 어렵고 넓은 부분 자체도 5mm 이하이기 때문에 하은 양은 아데노이드 절제술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데노이드는 코 뒤와 목젖 중간, 즉 숨이 코 뒤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편도선의 일종으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작아지기 시작해 성인이 되면 없어진다. 하은이의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아데노이드는 자라면서 저절로 없어지지만 하은이처럼 아데노이드 비대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 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편도선 비대와 아데노이드 비대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또한 편도선이 비대하고 아데노이드가 비대한 경우에 수술로 인해서 좋아질 확률이 거의 한 95%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에게서는 증상이 심하고 편도선과 아데노이드가 비대하면 거의 대부분 수술을 권유하는 편이고요. 2살 때부터 코를 곤 7살의 수민이. 한창 게임에 빠져 있다.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데도 수민이는 그다지 집중하는 것 같지가 않다.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산만한 태도를 보인다. 수민이의 산만함이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던 수민이 엄마는 얼마 전 병원에 가서야 그 원인이 코골이란 것을 알았다. 공부를 할 때든 게임기를 하든 그냥 가만히 모르게 다른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런 것도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코가 안 좋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산만해지고 애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가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참 동안 엄마와 실랑이를 벌인 후 겨우 책상 앞에 앉았다. 그래 공부하고 있어? 그러나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수민이의 행동은 이내 흐트러진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수민이 같은 경우는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가 의심될 정도의 그런 주의력 결핍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코골이나 또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브라운대 수면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도 코골이는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아이들의 코골이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코골이 여부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참가한 33명의 학생 중 코를 고는 학생은 8명. 이 중 5명이 반평균보다 성적이 낮았다. 고대 안산병원에서 고등학생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급 석차가 하위권인 집단에 코를 고는 학생 수가 1.5배가 더 많았다. 과연 코골이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 걸까? 코를 고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각각 7명에게 집중력 테스트를 해보았다. 검사 방법은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자극을 준 뒤 그에 반응하는 시간을 재는 것이다. 저희가 4가지 집중력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중 2가지에서 코골이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검사한 학생 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청각 자극을 이용한 집중력 검사와 시각 자극을 이용한 집중력 검사에서 코골이가 없는 학생군이 코골이가 있는 학생군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더 높고 반응 시간이 더 짧아서 집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를 골아온 24살의 조동혁 씨. 비염을 앓으면서 코골이가 더 심해졌다. 코골이로 인해 불편한 증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낮에도 침대에서 지내는 일이 많다. 10시간 이상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다. 졸음을 쫓으려고 책도 읽어보지만 쏟아지는 잠을 참기엔 역부족이다. 이내 눈은 감기고 잠이 든다.
정신을 차려보려고 컴퓨터도 하고 음악 소리도 높여보지만 여전히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다.